농번기가 되면 어김없이 울려 퍼지면서 농민들의 흥을 돋우었던 농악. 12마당으로 풀어내는 농악의 음악과 춤 사이는 그야말로 농민들에게는 위로요 기쁨이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기 신명을 신명풀이가 아니면은 이겨낼 수가 없죠. 과학적으로 풀어내지 못하는 음악적인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음악성과 그 음악성에서 움직여지는 동작들이 굉장히 밑바닥에서 끝까지 올라가는 어떤 감정의 변화를 많이 준다. 그 비결은 바로 악기였다. 두드리면서 펼쳐지는 장단과 가락, 그리고 한을 풀어내는 음색은 우리만의 기술이자 과학 그 자체였다. 우리의 고유한 악기, 진꽹가리처럼 수공이 많이 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농악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다. 과연 우리 농악은 세계인의 마음을 울릴 세계적인 문화로 거듭날 수 있을까? 현대인한테 가장 맞는 그러한 음악으로 편성이 돼서 지금 많은 호응을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인들한테도 어필을 하거든요.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기쁨이 되어주며 우리네 서민의 투박한 인생 그 자체였던 농악. 신명나게 펼쳐지는 농악의 한가운데에서 농민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농악의 비밀이 밝혀진다. 지난달 15일 전라북도 임실 필봉마을에서는 굿축제가 열렸다. 400여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필봉 농악은 물론 전국 6대 농악이 펼쳐지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축제의 한마당이었다. 한데 어우러진 듯 하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 강한 춤 사이는 보는 사람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보존에 사람들이 하는 공연도 보고 무형문화재 분들도 하는 거 보면 참 되게 느낌 있고 참 흥이 돋는 그런 축제 같습니다. 오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저희 학생들 입장에서는 진짜 세상의 고수는 정말 많고 정말 많다라는 걸 한번 느꼈고요. 그거 보면서 이제 좀 잘하고 싶은 욕심이 또 생기기도 했습니다. 농악은 획일적이면서도 자유롭다. 집단적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단결성과 통일성이 요구되지만 그 안에서 자신만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자유분방하고도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수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으며 여전히 사랑받는 비결이다. 우리 농악 가락은 몸짓이나 모든 하는 행동이 흥겹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 흥겨워지는 겁니다. 하는 사람이 흥겹지 않으면 보는 사람도 흥겹지 않습니다. 내가 즐거워야 남이 즐겁지. 나는 뻣뻣하게 서 있고 그냥 오 하고 서 있는데 남이 즐거워한 이유가 없죠. 농악은 사람들이 어울리는 흥과 신명의 자리다. 떠들썩한 흥겨움에 피로와 고민을 잇는 것이다. 배워야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함께 어울릴 수 있었다. 흥을 알고 즐길 줄 알았던 우리네 정서와 맞닿아 있는 종합예술이었다. 평상시에는 접하기 어려운 건데 또 이렇게 특별한 어떤 기회를 가지고 또 특별한 무대를 통해서 보니까 정말 새로운 어떤 분위기였습니다. 각 지역마다 다른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재밌었고요. 또 특색에 대해서 배웠고 또 각 개인 전수 받으신 분들이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또 열심히 전수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뻤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어받으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의 농악은
그야말로 농촌 분들의 어떤 삶의 애환이 깃들어 있고 삶의 즐거움, 행복이 여기에 다 깃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농악은 그야말로 우리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전부 다 개별화되고 개인화되고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이 사회에서 대동과 협동, 그 다음에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는 중요한 정신적인 모태입니다. 농악의 시작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농경 생활을 시작했던 삼국시대 이전으로 추측한다. 삼국시대에 이미 농사일이 끝나면 제천의식을 하고 남녀가 모여 가무 음주를 즐겼다고 하니 그것이 농악의 시작이라 보는 것이다. 농악이라는 것은 소재 초복이나 또 노동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거나 결립이나 연희 때 놀이나 의식이나 행진할 때 연주하는 음악을 말하는데 그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에는 북이나 진, 꽹과리, 장고와 같은 타악기가 중심이 됩니다. 농악의 원형을 취고수악대에서 찾기도 한다. 취고수악대는 조선 후기 군대에서 운영되던 전통 군악대로 군영의 훈련에서 지휘 통신을 담당하고 행진이나 국빈을 대접하는 잔치에서 음악을 연주했다.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의 장수 척계광은 군사훈련 병법서인 기호신서와 연병실기를 펴냈다. 이때 취고수악대도 함께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이후 불교음악과 궁중음악 그리고 농악으로 전승되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농악이며 악기, 복식, 깃발, 명칭, 진법 등이 비슷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농악 중에서도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은 모두 6가지. 평택농악, 강릉농악, 이리농악, 임실 필봉농악, 구례 잔수농악, 그리고 진주 삼천포농악이 그것이다. 무형문화재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소산물로서 연극, 음악, 놀이, 의식 이런 것들을 무형문화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음악 종목에 해당하는 농악 종목은 그 음악 중에서 역사적, 예술적, 문화적, 향토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선별해서 지정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농악은 풍물, 풍장, 시물, 매구, 굿, 두레, 걸궁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른다. 이름에는 농악의 다양한 기능과 용도가 담겨져 있다. 매구는 국가 관계에 있는 이름이고 걸궁은 건립농악에서 나온 말로 공공사업에 쓸 기금을 모으기 위해 사람들이 마을을 돌면서 치는 농악을 말한다. 굿이라고 할 때는 조금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데 의식의 관점에서 강조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당산굿이라든지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풍장이라는 것은 악기의 측면에서 악기를 풍물이라고 하듯이 이 농악을 풍장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악기의 측면에서 말하는 용어라고 하겠습니다. 농사는 혼자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협동 작업이 끝날 때마다 농악을 했다. 또 돌아가면서 일을 하다가 마을 전체 일이 끝나가면 잔치를 벌였는데 이때도 농악은 빠지지 않았다. 함께 연주하면서 이웃 간의 유대감과 일체감을 심어주었던 농악. 농악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농사의 생산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화해와 협동을 기르는 교육의 장이었던 것이다. 농악의 형식은 일정하지 않고 지역과 농악단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악기를 쓰는지, 가락의 속도나 춤 사이에 따라 농악의 특징이 달라지기도 한다. 평택농악은 경기도를 비롯해서 충청도, 강원도 영서지방 일대에 전승되고 있는 농악으로 웃다리 농악이라고 부른다. 지난 1985년에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6가지 농악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가락이 빠르고 힘이 있으며 맺고 끊음이 분명한 것이 특징이다. 악기를 연주하거나 춤을 추는 등 농악을 구사하는 사람을 제비라고 부르는데
제비들은 흰색 바지 저고리에 청색 조끼를 입고 삼색띠를 두른다. 머리에는 상무나 고깔을 썼다. 웃다리 농악에는 진과 북은 적은 대신 화려한 꽹과리 연주가 특징이다. 다른 지역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어린아이들의 무동놀이다. 무동이 어깨 위에 올라서서 재주를 부리는 놀이다. 지금 이제 제일 작은 아이가 6살부터 이제 어깨 올라가는 아이들만 지금 초등학교 6학년짜리까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하는 것이 한국에서 안에서 없어요. 정말로 그거는. 근데 이제 그것이 특징이고 특히한 그 평택농악의 아주 자랑거리입니다. 무동놀이를 위해 끝없는 연습은 필수다. 자칫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연습에 연습을 거듭한다. 관객들의 환호를 한 몸에 받는 것은 어린 무동들에게도 설레는 순간이다. 몇 살이에요? 6살. 어때요? 해보니까 농악 재밌어요? 재밌어? 계속 할 것 같아? 그냥 위에 올라가면 재밌어요. 무동을 상대편 무동에게 던지는 던질 사이부터 5명의 무동이 한 몸이 되는 오무동 공마단까지 웃다리 농악의 백미가 펼쳐졌다. 호남 농악은 전라도 서부 평야 지역의 우도 농악과 동부 산간 지역의 좌도 농악으로 나눈다. 그 중에서 호남 우도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리 농악이다. 이리 농악은 상쇠가 머리에 달린 부포를 흔들거나 돌리며 노는 부포놀이가 발달했다. 또 비교적 느린 가락을 쓰고 있지만 가락의 기교는 치밀하다. 이리 농악은 색동소매가 있는 검은색 조끼를 입고 삼색띠를 두른다. 특히 상무나 종이꽂이 달린 고깔을 쓰는 것이 특징이다. 가락이 느린 것에 비해 맺고 푸는 가락을 써서 리듬의 변화는 다양하고 화려하다. 게다가 장구의 가락과 춤이 발달한 것이 볼만하다. 이리 농악은 장구가락이 섬세하고 푸짐하고 넉넉합니다. 가락도 이렇게 빠르지 않고 완만하게 진행되는 것이 우도 이리 농악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호남 좌도 농악은 전라도의 동부 지역과 전라남도가 중심이 되는 지역의 농악이다. 가락이 우도에 비해 빠르고 거친 것이 특징인데 꽹과리 장단이 빠르고 박진감이 넘쳐서 남성적인 매력을 준다. 필봉농악은 진과 북의 수가 적고 꽹과리와 장구에 치중하며 악기 연주 외에 춤이나 연기를 하는 잡색이 발달돼 있다. 그러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역시 전원이 상모를 돌리는 운노름이 발달돼 있다는 것이다. 우도 농악과 경상도 농악 사이에서 각 지방의 가락이 특색 있게 조화되어 음악이나 춤 모두 생동감이 넘친다. 호남 좌도 농악은 필봉 농악을 중심으로 해서 채꽃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의 약간 군사적인 어떤 성격의 농악도 강하고 좀 굳세고 또 장단이 풍부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어떤 채상 소과하고 고깔 소과가 같이 겸해져 있는 게 필봉 농악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강릉 농악은 강원도 태백산맥 동쪽에 전승되어 오는 대표적인 영동 농악의 하나다. 꽹과리 가락이 단조롭게 반복되지만
매우 빨라서 전국에서 가장 빠른 농악으로 손꼽힌다. 대부분 춤을 달리듯이 추기 때문에 씩씩하고 활기찬 맛이 있다. 특히 농사지는 모습을 흉내내어 춤으로 재현하는 농사풀이가 있기 때문에 농사풀이 농악이라고도 한다. 모심기, 벼베기, 벼타작 등 농사의 전 과정을 춤으로 표현한 농사풀이는 함께 놀이를 하면서 농사의 고달픔을 잊고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강릉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한 농악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걸 흔히 농사풀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열을 이룬 그 행렬들이 일정하게 논농사를 짓는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는 겁니다. 가령 논을 갈고, 그다음에 씨를 뿌리고, 그다음에 모를 찌고, 그다음에 논을 메고 그것을 수확하는 과정을 형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강릉농악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논농사 국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가장 소박하고 원형적인 형태로 강릉농악 같은 것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강릉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반, 경기도 북부까지 널리 분포하고 있어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농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주 삼천포 농악은 영남의 진주 삼천포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농악이다. 전국의 여러 농악 가운데서 가장 군악적인 요소가 많고 남성적인 농악이다. 자진몰이 가락이 많고 속도가 빨라서 씩씩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가락이 빨라지다 보니 섬세한 꽹과리 가락이 발달했고 북소리도 중요시되어 웅장한 느낌이다. 특히 상모놀이의 화려한 고개가 가장 큰 볼거리다. 진주 삼천포와 같은 농악은 쇠가락 위주로 하되 아주 거기에는 동작도 매우 크고 그리고 군사구적인 어떤 특징이 있어서 이렇게 씩씩하고 힘찬 모습을 보여주는 게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구례 잔수농악은 구례 신촌마을에서 전승되는 농악으로 호남 좌도 농악의 성격과 특징을 갖고 있다. 매주 월요일 저녁이 되면 연습 장소로 하나둘 모여드는 사람들. 잔수농악이 마을 주민들에 의해서 전승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것이 다른 지역 농악과의 가장 큰 차이다. 평택, 이리, 임실, 필봉, 강릉, 그리고 진주 삼천포 농악까지 5개의 지역별 특징을 갖고 지정된 후 지난 2010년 추가로 지정된 것이 구례 잔수농악인 것이다. 다른 농악은 보유자가 있는 반면 잔수농악은 그 자체가 문화재로 인정되었다. 다른 문화재와 다르게 무형문화재는 무형의 문화적 소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형의 문화적 소산인 종목이 표현되는 것은 사람의 말, 노래, 그리고 연주하는 식의 기술, 그리고 공예 기법 등을 통해 가지고 드러나게 됩니다. 기존에는 보유자를 종목 지정과 함께 개별 보유자를 계속 인정을 했다가 1980년대 중반에 비로소 단체 종목이라는 방식에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잔수농악은 전형적인 마을 농악으로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닌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공연한다. 우리 농악에서 제일로 중요한 농기요, 지금 여기 농기. 네. 농사가 잘 때라 풍년이 잘 때라 그 농기요.
구례 잔수농악은 전문적인 농악 집단에 의해서 전승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사람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마을 농악이다. 과거 구례는 물론 구례와 인접한 순천, 남원 일대까지 그 명성이 알려질 정도로 유명했다고 한다.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당산 제만국과 가정의 액을 조리로 긁어 주머니에 담는 마당 밟기 굿, 그리고 마을의 애군을 소멸시키는 도둑제비 굿 등 개인보다는 마을의 번영을 위해 연주했던 마을 농악. 열두마당을 연주하는 동안 화려한 기교 대신 진정성을 보여주는 잔수 농악이야말로 농악의 신명과 흥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구례 잔수농악은 전라도의 남도로 봐서는 약간 북동부에 위치하는 어떤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소박한 성황제 굿, 그런 어떤 마당발비와 같은 형태로 농악이 발달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강릉에서부터 평택, 그다음에 이리, 필봉, 진주 삼천포, 구례 잔수 이렇게 해서 6개가 바로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그걸 11호로 모두 묶고 1호에서부터 6호까지 일괄되게 명칭을 부여하고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6가지 중요 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전국의 농악이 이어져 오고 있다. 30여 개의 지방문화재와 문화재는 되지 않았지만 전통을 잇고 있는 우리의 토박이 농악들. 이것이 모여 우리만의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전라북도 김제. 악기 장인의 손이 바쁘다. 농악에서 가장 중요한 악기라면 단연 꽹과리인데 바로 꽹과리가 탄생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단순해 보이는 타악기지만 맑고 높은 공명을 위해 기계로는 대신할 수 없는 공정이 있다. 자동화 기계로 생산할 수 없는 게 진꽹과리입니다. 어떤 그 제품 중에서도 우리의 고유한 악기 진꽹과리처럼 수공이 많이 가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이쪽 게 주물 그릇이고요. 요게 이제 방자 그릇이에요. 근데 요 만든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요게 한 25년 정도 전에 만든 거고, 요것도 그때쯤 만든 거예요. 근데 확 이제 색깔이, 주물은 이렇게 많이 변하고 이 방자는 변색이 덜 오는 거죠. 예. 소리는 한번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주물은 그냥 둔탁하게 이렇게 끝나는데 방자는 까다로운 제작 공정에도 방자를 고집하는 이유다. 공명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만드는 과정에 답이 있다. 틀에 쇳물을 부어 만드는 주물에는 미세한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공명이 적다는 것. 이에 비해 방자는 그 공간을 두드려 조금의 틈까지 메우기 때문에 소리가 끊기지 않는다. 구리와 주석을 합금해 만든 노쇠 덩어리에서 꽹과리가 시작된다. 바둑알처럼 생겼다고 바둑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 다음 바둑을 불에 달궈 망치로 두들겨 얇게 펴야 한다. 그렇게 수없이 두드릴수록 더 단단해진다. 1000번이 넘는 망치질은 더욱 견고한 꽹과리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내핌. 그러니까 만들고자 하는 형태로 크기를 넓혀서 그 크기를 만드는 거예요. 두께와 크기 이걸 조절하는 거예요. 이거 닭꽹과리 만들려고 치려면은 몇 시간 때려야죠. 1200도의 불 속을 드나들며 수천번의 망치질을 견뎌내야 비로소 탄생하는 꽹과리. 꽹과리 하나에 온 정성과 수고가 들어가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잘 달궈진 것만이 망치질을 감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놓고 틀을 잡고 여기다 넣어요. 이 과정을 소홀히 했다가는 힘없이 깨져버리기 십상이다. 이 열처리한 거는 그렇게 망치로 쳐도 약간의 변형이 가도 깨지질 않는데, 이 열처리 안 된 거, 이게 지금 열처리 되기 전 상태 거예요. 이렇게 열을 처리를 안 하면 어떻게 깨지는가를 보여드리려고요. 유리처럼 깨져요. 근데 저기 보시면은 어느 정도로 깨지냐 다시 보세요. 네. 이거는 그렇게 쳐도 안 나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유리처럼 깨진다는 거죠. 이게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이 방자가 요 지혜로, 이 방자 유기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죠.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바닷물에다가 요거를 담궈서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넣어서 달궈서 열처리를. 모양이 만들어지면 간수에 담가서 열처리 과정을 거친다. 이것은 산화된 피막이 잘 벗겨지도록 도와주고 꽹과리의 표면을 가공시켜주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방자 중에서도 악기로서의 가치를 높여주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아있다. 이 꽹과리는 소리가 중요한 거라 어느 정도 이 강도와 이제 인성을 맞추기 위한 벼름질 과정입니다. 이걸 좀 당겨주고 깎아야 부드러운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 당기는 작업도 지금 하는 겁니다. 벼름질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가질. 산화된 부분을 벗겨내는 과정이다. 가지를 거치고 나면 비로소 반짝이는 꽹과리로 거듭난다. 중국산은 벼름질이라는 게 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계로 만들다 보니까 이 꺾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둥글어요. 중국의 꽹과리는 기계로 만들기에 방자인 우리의 것과 차이가 있다.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작은 차이는 음색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이거를 단면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겉모습 말고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각각 수직으로 잘라 단면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배림질이 없어서 이 부분이 좀 울퉁불퉁한 게 좀 차이점이고, 이 라운드가 우리 국산 제품하고 다릅니다. 결과는 놀라웠다. 틀에 붓고 만든 중국의 꽹과리는 전체적으로 고르고 획일적인 두께를 가졌다. 그러나 장인의 손으로 두드려 만든 방자 꽹과리는 가운데가 두껍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얇은 두께를 보인다. 이것이 바로 음색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비결인 것이다. 이 소리는 개일 수밖에 없는 게 전체 두께가 일정합니다. 이 중국 공은.
근데 아까 쳤던 우리의 공은 두께가 징이나 꽹과리처럼 두께 조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거는. 그러니까 음악을 들었을 때 하나의 음을 듣는데 사실은 여러 개가 쌓여진 형태를 함께 듣는 거예요. 근데 타악기가 사실 배음이 굉장히 규칙적이기가 힘들어요. 근데 징 같은 경우는 타악기임에도 불구하고 배음이 있어요. 배음의 구조가 잘 보이는 형태가 잘 만들어진 징이죠. 중국과 우리 악기를 구별짓는 가장 큰 차이는 배음. 배음이란 어떤 한 음이 소리 날 때에 다른 여러 가지 음이 섞여서 울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악기 자체로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게 그냥 그 형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음색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이 좋아하는 음색을 그대로 고스란히 갖고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흉내내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 악기로는. 그래서 그 징처럼 생긴 다른 악기들을 사용을 해본 적도 있고 대체해본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 음색이 아니에요. 악기를 만들 때 수천 번 두드린 것이 연주할 때마다 배어 나오는 것은 아닐까. 쇠의 배음은 농악의 화음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징, 꽹과리의 배음과 다른 악기와의 어울림이 농악의 가락을 만들기 때문이다. 꽹과리, 징, 장구, 북의 사물과 소고, 나발, 태평소가 농악의 기본 악기인데 꽹과리, 징, 장구, 북의 사물을 앞치배라 하고 소고와 연극을 담당하는 잡색을 뒤치배라 부른다. 앞치배는 연주를, 뒤치배는 주로 춤이나 연극놀이를 담당한다. 농악에 사용하는 가장 주요한 악기 4가지가 이제 꽹과리, 징, 장구, 북인데요. 사실 4가지 악기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악기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지휘자 격인 상쇄가 들고 있는 꽹과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악기가 이제 지휘자 격으로 속도나 호흡이나 또 가락을 바꾸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다 주도하기 때문에 꽹과리는 모든 치배들에게 가락을 전달하고 상쇄는 농악판을 총지휘한다. 특히 전체 판의 분위기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락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것도 상쇄의 몫이다. 꽹과리를 몇 명을 편성하느냐에 따라 농악의 전체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특히 꽹과리마다 음색을 다르게 하여 멜로디가 느껴지게 연주하는 것도 우리나라 타악기이기에 가능하다. 저희가 이제 농악조사를 가서 어르신들한테 이제 꽹과리 구음으로 국거리 한번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가장 인상적인 그런 장면이 뭐냐면 꽹과리 구음인데 그걸 노래로 하세요. 이렇게 노래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꽹과리를 연주하는데 멜로디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요. 멜로디로 인식을 하시죠. 뭐를. 그래서 그 악기를 연주하는데 그런 끈적거리는 느낌, 리듬의 느낌뿐만 아니라 음고 자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아까 부세와 상쇄의 음고 차이도 분명하게 주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선율 라인이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면서 연주를 한다는 거죠. 징은 농악판 내에서 전체의 박자를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 악기들의 기둥이 되는 셈이다. 특히 징이 없으면 농악의 신명이 형성되지 않는다. 장구는 섬세한 가락을 연주하며 꽹과리와 북, 징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다른 사물악기와 달리 독자 연주가 가능하며 장구 연주와 함께 춤사위가 어우러지는 것은 판굿의 백미로 꼽히기도 한다. 북은 징처럼 한 박자를 쳐주며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한다. 구조가 간단하고 소리도 단순하지만
농악의 전체 장단을 분명하게 이끌어준다. 또 꽹과리와 장구 소리, 그리고 징의 긴 파장음을 부드럽게 순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꽹과리의 그 쇠소리를 보완해주는 것이 장구의 가죽소리이고, 또 장구의 가죽소리를 더 보강해주는 것이 북의 강세를 짚어주는 그 연주가 되겠고, 또 징이 한 장단의 프레이즈를 다 감싸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각 다 특징이 있고 또 역할이 다른 것 같습니다. 소고는 덥거나 매구북이라고도 부르며 소리를 내는 악기라기보다는 춤을 추면서 원박만 칠 수 있는 악기다. 그 중에서도 작은 소고는 주로 춤을 추는 역할만을 맡는다. 태평소는 음색의 특징 때문에 날라리라고도 한다. 군중의 대치터와 종묘 제례악에 사용하는데 최근에는 농악이나 불교 음악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쓰인다. 풍물악기 중 유일한 선율악기로 풍물판의 분위기를 띄워준다. 이제 관악기 중에서 농각이나 나발은 사람을 불러 모으고자 하거나 혹은 음악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신호의 용도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태평소는 그 신호보다는 선율을 연주하는 음악적 기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악의 목적에 따라 악기 편성은 조금씩 다르다. 걸림농악은 악기가 다양하고 화려한 데 비해 둘의 농악을 할 때는 징, 꽹과리, 장구, 북과 소구 위주로 간소하게 편성한다. 악기 편성의 차이는 지역별로도 나타난다. 지역마다 각각 기본적인 어떤 타악기를 쓰는 점이 같습니다. 쇠, 그다음에 징, 그다음에 장구, 북 이걸 가지고 치는 것이 기본적인 특징인데 가령 그런 형태를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위에 강릉 쪽에서는 특히 이 북이라든지 아니면은 소고, 법고 이런 것들이 크게 발달해 있어서 그런 어떤 가죽악기가 훨씬 발달해 있는 것이 강릉농악이고, 평택농악은 처음부터 끝까지 쇠가락이 위주로 가서 쇠가 다소 편제가 되고 어떤 때는 4개, 어떤 때는 3개, 어떤 때는 5개까지 써서 그런 어떤 쇠악기, 꽹과리를 위주로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탱고, 중국의 용선 축제 등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이다. 세대와 세대를 거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예술이라고 인정받은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종묘 제례악, 한소리, 강강술래 등 모두 16개의 무형문화유산이 지정돼 있다. 이에 대해 올해는 농악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한 몇백 년 동안 지금 농악이 우리한테 전해져 내려오고 아직도 활발하게 많은 지역에서 농악이 전수되고 또 행하여지고 또 즐거운 그 놀이로 전승되기 때문에 유네스코의 그 기준에 가장 잘 부합되는 그러한 문화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는 것은 경제적 효과는 물론 사회 문화적 변화까지 가져다주며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유형문화유산과 함께 전승되온 한국의 어리자 멋과 정신이 바로 무형문화유산인 것이다.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인들한테도 한국 사람들한테 감동을 준 것처럼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문화 후보자라고 볼 수가 있죠. 등재가 됐다는 것은 세계화의 첫걸음이지만은 그게 세계화를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부단한 그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가 세계인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문화로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농악은 음악이기 이전에 농민들의 삶 그 자체였다. 조상들의 삶과 역사가 배어있는 것이다. 상세의 지위에 따라 징과 장구, 태평소 같은 악기들이 어울리기도 하고 자신을 뽐내기도 하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만들어내는 모습은 과거 조상들이 주변과 소통하고 화합했던 지혜를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농악을 전승하는 것은 단순히 무형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정서와 교감하고 한국인의 얼을 지키는 모습이어야 할 것이다.